안녕하세요. 날로 먹는 물리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빛이 싫어. 하시자 빛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죠. 이 구절을 읽은 수많은 물리학도들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떠올렸을 겁니다. 뭔가 엄청 긴 시기인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뭔가 싶으실 겁니다. 사실 빛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은 연구해 왔습니다. 누구는 어떤 아주 작은 물질이라고 보고 누군가는 물질이 아닌 에너지 덩어리라고 보기도 하고 해석이 다양했죠. 오늘은 빛의 정체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겸사겸사 아까 그 식이 뭔지도 좀 살펴보고요. 뉴턴 시대 때만 해도 뉴턴은 야! 빛은 입자야! 하고 주장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실험실에서나 혹은 플라스틱 자아 등을 이용해서 빛을 반사시켜 무지개를 만들고 놀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본래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생긴 프리즘이라는 물건을 이용해서 만들죠. 뉴턴은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을 나누는 스펙트럼 실험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다른 실험을 고안해내게 됐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빛을 한 번 더 프리즘에 통과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였죠. 결과만 말씀드리면 두 번 통과한 빛은 더 이상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붉은색 빛은 프리즘을 통과해도 여전히 붉은색이었죠. 이렇게 뉴턴은 단색광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나눠지지 않으니까 아마도 빛은 쪼개지지 않는 작은 알갱이일 거야 하고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하게 됩니다. 뉴턴은 당시에 뛰어난 물리학자로서 주변 과학자들의 인정을 받아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이언스라는 과학자는 뉴턴에게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672년 당시 그의 나이 약 40대 초반, 뉴턴이 약 20대 후반일 때 그를 만나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그의 저서를 읽은 후 평하기를 나는 그의 이해력과 정교함을 매우 높게 사지만 그것이 별 의미가 없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론들에 잘못 사용되었다라고 느낀다 하고 말했었죠. 아마 하이언스는 당대 천재과학자를 푸대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하이언스는 몇 가지 현상을 예로 들어 뉴턴의 생각을 반박합니다. 우선 회절 효과를 먼저 예로 들었습니다. 회절이란 좁은 틈을 통과할 때 파동의 경로가 휘어지면서 펴져나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입자를 가지고는 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알갱이가 좁은 틈을 통과했다고 해서 쪼개지면서 퍼져나갈 리는 없잖아요. 여기에 더해 간섭 효과를 추가로 예로 들었습니다. 파동이 퍼져나가는 장면을 촬영하여 관찰해보면 어떤 곳은 진동이 크고 어떤 곳은 진동이 작은 것을 관찰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파동에 다른 파동이 더해지면 진동의 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파동의 간섭이라고 부르죠. 빛의 회절 실험을 하다 하이언스는 빗줄기에서 간섭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빛은 파동임을 확정짓게 되죠. 당시에는 학계의 반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요. 슬프게도. 이후 후대의 과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나 했으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바로 매질을 밝힐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파동이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진동을 매게 하는 매질이 필요한데 빛은 도통 진동하는 걸 볼 수가 없으니 매질이 뭔지 알 수도 없었죠. 마이켈슨과 몰리라는 과학자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시도를 했으나 되려 매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뭐 여기에도 여러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추후에 하도록 합시다. 이 매질 문제를 해결하며 여기에 살을 붙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맥스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우선 아까 그 식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식의 정체는 바로 전자기학을 배울 때 다루는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다가 전자기학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빛의 정체가 전자기와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빛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전자기학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만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